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혁 컴팩트 행정법 랜선 스터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 이론 3주차 복습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강회원분들은 제가 PDF 자료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수강 회원 아직 아니신 분들이라도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문제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문제 뭐 정지해서 풀어보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강회원 빨리 오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번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 근거하여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다 되고 나서 생년월일 바꿔달라 나 좀 더 하겠다 라고 한 것도 신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괜찮다 라고 그렇게 결론 기억하시고요. 2번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포인트 나오죠. 없는 토지를 기부채 납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위법하다 맞고요. 3번 국가가 국민에 대해 생명시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 다하지 않은지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요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저시급이지 최대시급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원동기 외에 다른 면허 없이 주치 상태에서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면 원동기 날려야죠. 어쨌든 원동기는 항상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음주 운전한 면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는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종 보통 면허가 있든 없든 원동기는 날아갑니다. 만약에 이종 보통 면허까지 있었으면 그것도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2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옳은입니다. 자, 공법관계.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죠. 이제 항고소송 혹은 당사자 소송이 되니까. 그리고 사인 간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니까 틀렸고요. 2번입니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맞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겠네요. 자, 3번입니다. 개발분담금 부가처분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 과온업급 반환에 대한 법률 관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나오면 판례는 종갓집 며느리처럼 갑자기 민사 소송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틀렸고 4번입니다. 자, 키워드 협의 취득 나왔고요. 사법상입니다. 3번입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그러면 요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요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재산 하면 사실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모르지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법관계에 맞고요. 자, 니은 귀속재산. 요것도 기억하라고 했죠? 요건 매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은 공법관계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이거는 일방적, 강제적, 권력적, 단독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관계가 맞고요. 그리고 농조. 요거 암기하라고 했죠? 요것도 공법관계. 헷갈린 것만 모아 놨습니다. 4번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해서 요거는 이제 행정청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해서 요거는 이제 국가 그다음에 공공단체가 있죠. 그리고 이 공공단체는 두 문자가 튀어나와야죠. 지사제영 해가지고 지자체 인천광역시 있네요.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그리고 영조물법인에서 이게 공법상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영조물법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공무수탁 사인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모두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 있고요. 사립대학교장에 학위 수여하는 경우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야?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하는 거죠. 공무수탁 사인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제가 뭐 배경 내용은 설명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과연 공무수탁 사인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판례 문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6번 공권입니다. 옳은 것은 무화자재량 행사 청구권, 수익적, 침익적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맞고요. 어쨌든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해 달라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뭐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대법원 경업자에게 개인적 공권 인정하면서도 사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경업자 중에서도 광학상 특허에 인정한 광학상 허가에는 부정하고 이제 요게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경원자한테도 인정을 하죠. 그다음에 3번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이라고 해서 주민에 의해서 자치경찰 도입해줘 여기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찰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권은 재량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 거니까 개인에게 경찰권을 발동해 달라라는 공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데 뭐 재량이 0으로 수축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재량이 기속으로 바뀌어서 의무가 발생하고 이쪽에 권리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4번 주거지역 연탄공장 요거 청주 연탄공장 사건 이거는 이게 모르면 이건 행정법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소구할 법률상 자격 이게 뭐예요 원고 적격이죠 원고 적격 있다입니다. 7번 개인적 공권 옳은 것은 행정 개입 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 소송이 없어요. 의무이행 소송이 없고 의무이행 심판만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김에 공부해 놓으면 돼요. 자, 2번 헌법상 모든 기본권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당 수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 아니죠.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구체화 필요 없는데 뭐 청구권적,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건 법률의 구체화 필요하다. 환경권도 구체화 필요하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처분의 근거 법규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죠. 무화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땐 행정 개입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착착 기억나시죠?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0%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맞추면 된다. 이런 거. 문제 풀리네. 풀리네. 나 좀 잘하는 듯. 이제 이렇게 정신승리 하세요. 잘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 4번이겠네요. 자,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공권 성립 인정될 수 있다. 요거네요. 자, 8번입니다. 개인적 공권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 인정이 되고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뭐 좋은 거 줬는데 침해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꼭 붙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2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해서 이거는 부산 화장장 사건으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근거법, 상수원법, 수도법 같은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끄집어내지 못했죠. 개인적 공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했었죠. 요거 말고 매장 묘지법, 묘지법에서는 이제 그 화장장 인근 1km 이제 주변에 20호 이상 민가가 밀집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인정된다라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사적 상수원 보호구역 이거 하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원고 적격 인정 안 됨. 그다음에 3번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위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 인정됐지만 오늘날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법학전문대학원 어쩌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설치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들은 총 입학 정원을 두고 얘네들이 경업자예요, 경원자예요. 그걸 처음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헷갈리죠.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경원자죠.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자, 경쟁 지원자, 그게 경원자고요. 경쟁 영업자, 그게 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업자 하면 뭐 이쪽 짜장면집 하는데 저쪽에 짜장면집 허가내주고 이제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죠. 9번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제재 사유 사실만 있고 아직
의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기억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죠. 영업 양도랑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사 분할은 이제 각 회사가 죽고 새로운 회사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요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뭐 예전에 뉴스에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저기 그 살인자가 된 4번 타자 이호성 해가지고 그 모녀를 죽인 다음에 이제 지명수배 떨어지니까 한강 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뉴스에서 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그 형사 책임은 상속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요거랑 이제 그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자, 2번 삼사관생도 해서 제가 배경 썰은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요거 퇴학 처분 요거 무효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관생도 행정 예구 요게 요게 헌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본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낸다면 그것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양도인에게 행정 제재 처분 사유는 있으나 아직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양도됐다. 그러면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랑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영업은 그대로 있고 이것 관리하는 사람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영업에 대해서 뭔가 제재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제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합병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규제 권한 발동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건축물,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이고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상대방은 행정청에다가 저놈에 대해서 규제해 주세요라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예외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서 기억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학교법인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사립학교 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학교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임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취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거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불복도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요거 관련돼서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6편 가서 또 하게 됩니다. 그 뭐 이제 학교 관련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납세 의무자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요거는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므로 이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입니다. 제가 요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지만 요런 식으로 결론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풀 수 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문제는 푸셨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요거 틀렸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넘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죠. 이게 절차적 권리입니다. 절차적. 그래서 이 재량을 행사하는 그 절차 중에서 네가 좀 똑바로 해줘라.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서 좋은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지 뭐 해줘 이런 뭐 A를 줘 B를 줘 이런 결론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 내용은 없고 이제 절차적 권리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을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토요일 그리고 이제 보통 토요일 뒤에 일요일이 오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뒤에 이제 요번 추석 연휴처럼 월요일도 연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간은 그때는 화요일 날 만료하게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민법에 규정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붙어야 오류 없는 지문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랜선 스터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그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다 올리시고 그리고 뭐 카페에다가 뭐 여러분 일상이나 공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제가 그 이벤트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좀 여러분에 알려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뭐 그 이벤트 뭐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업 들어보고 아 괜찮다 싶으시면은 좀 주변에 알려주시면은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항상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실 텐데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의 힘듦이 있겠죠. 근데 또 그거를 이제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겨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한 발 한 발 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뭔가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즐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즐겁게. 자꾸 안 좋은 생각하면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나 잘하고 있어. 졸라 잘함.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칭찬해 주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래요. 긴 얘기는 또 수업에서 또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